제가 생각해도 최근 들어 제가 너무 비싼 노트북들만 리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최근 나온 노트북들 중 가장 값싼 노트북들 중 하나인 ASUS 비보북 고 인텔 i3 N305 모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작년까지의 30만원대 저가형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쓸만해졌지만 저한테 40만원을 주고 노트북 사라고 하면 이걸 사는 대신 그냥 중고를 사거나 쿠팡 특가 같은 걸 노려볼 것 같습니다. 비보북 고 모델 중에서는 이거 말고도 라이젠 멘도시노 7520U가 탑재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스펙은 이 인텔 모델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이걸로 구매했어요. 특별한 할인 행사가 없더라도 상시 30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 노트북이며 카드 할인까지 당겨서 최저 33만원, 제가 구매한 가격은 36만원입니다. 그런데 i3 N305라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의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죠. 제품 홍보 페이지에는 이걸 마치 13세대 i3 노트북인 것처럼 써놨는데요. 2023년에 출시한 i3 프로세서인 건 맞지만 랩터레이크가 아닌 엘더레이크 N 시리즈에 속하는 CPU이며 인텔 CPU에서 N이라는 글자는 N5000 같이 셀러론 프로세서에 쓰여왔기 때문에 i3 N305는 그냥 최신형 셀러론 프로세서에 i3라는 이름을 달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13세대 랩터레이크 i3 13155U 프로세서와는 달리 퍼포먼스 코어, 즉 P코어가 없고 저전력 E코어만 8개 달려있는 8코어 8스레드 구성인데요. 여기 E코어는 인텔 그레이스몬트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으며 성능은 구형 스카이레이크 코어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대략 몇 년 전에 위스키레이크 혹은 코멘레이크 i5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거의 비슷한데요. 코멘레이크 i5 노트북이 인터넷 등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i3 N305 프로세서 역시 일상적인 컴퓨팅 성능은 느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인텔 셀러론 프로세서는 느려 터져서 못 써먹을 물건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친 김에 성능 테스트 결과까지 제시하자면 시네벤치 R23에서 15W 전력을 유지했으며 싱글 1002점, 멀티코어 4881점의 점수가 나왔고 긱벤치 6에서는 싱글 1299점, 멀티 4047점이 나왔습니다. 퍼포먼스 코어가 달린 13세대 프로세서 등과 비교하면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만 예전 셀러론 노트북이랑 비교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성능도 잠깐 확인해보면 인텔 UHD 그래픽이 달려있으며 3D마크 타임스파의 그래픽 점수는 526점으로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의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텔 UHD 620 그래픽보다는 좀 더 높은 점수이며 라이젠 멘도시노 7520U의 610M 내장 그래픽보다는 더 나은 결과입니다. 게임용으로 이걸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생각해보면 UHD 620 그래픽으로도 롤 같은 건 옵션 낮추면 돌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CPU 성능이든 GPU 성능이든 한 3년 전 평범한 울트라북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논글레어 처리된 풀 HD 해상도의 15.6인치를 사용하고 있고 홍보 페이지에서 색 정확도 델타 E 미만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거 괜찮은 디스플레이인가? 생각하고 열어봤는데 기대와 어긋나는 물 빠져 보이는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측정치상 sRGB를 69% 만족하고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는 270니트 정도였지만 진짜로 색 정확도 델타 E는 2 미만이었습니다. 색 영역이랑 색 정확도는 별개의 개념이긴 하지만 보통 저 정도로 스펙이 낮은 디스플레이는 색 정확도도 엉망인 경우가 많은데 신기한 측정치였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본인이 민감하지 않다면 그냥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보급형 노트북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의 스피커 역시 평범하게 구린 보급형 노트북 스피커입니다. 볼륨 부스터라고 해서 전체적인 소리 크기를 올려주는 설정이 있긴 한데 그걸 켜도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1.6kg이라서 15인치 노트북 중에서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만 노트북을 잠깐만 만져보면 참 보급형스러운 만듦새를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 플라스틱 재질이며 플라스틱 자체도 얇은 편이라서 단단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베젤 역시 거친 재질의 플라스틱이고 키보드 덱도 물렁물렁합니다. 밀리터리 등급 내구성이라고 적혀 있던데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힌지는 굉장히 뻑뻑합니다. 힌지가 뻑뻑한 거랑 고정이 잘 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라서 열어두면 힌지 흔들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판을 분해해보면 나름 촘촘한 날개를 가진 쿨링팬 한 개가 보입니다만 그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메모리도 온보드라서 8기가에서 추가 불가능하고요. 이 8기가 온보드 램에 대해서는 한 5년 전부터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8기가는 많이 모자란 게 맞긴 하지만 어차피 이 노트북을 구매할 사람들은 노트북을 고성능 작업이나 멀티태스킹을 위해 사지 않을 거니까 몇 년간은 생각보다는 쓸만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장 저부터가 아직 직장에서 쓰는 검색용 서브 노트북은 온보드 램 8기가짜리 쓰고 있고요. 포트 구성은 USB 2.0 1개, USB 3.2 Gen 1 1개와 USB-C 1개, HDMI 1.4 단자가 있으며 USB-C 포트로는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C-Type PD 충전이 안되는 노트북은 오랜만에 보는데 역시 보급형이란 느낌이네요. 키보드는 3열 숫자 패드를 포함한 배열이고 치는 느낌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키보드 백라이트가 없는 건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터치패드는 플라스틱 재질에 크기도 썩 크지 않아서 좋은 터치패드는 아닙니다. 펜 소음과 발열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부하 시에 이 노트북 CPU 패키지 전력이 15W를 넘지 않고 센서 온도도 60대 초반 정도입니다. 펜 소음도 뭐 이걸로 고성능 작업을 억지로 돌리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신경 쓰이게 낫지 않으며 부하 시 노트북 표면 온도도 키보드 덱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이 4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42Wh입니다. 이 코어만 달려있는 노트북이니까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화면 밝기 100%로 유튜브 재생 시 배터리가 4시간 15분 정도로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코어가 P코어보다 전력 대비 효율이 더 높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론입니다. 이 노트북의 의의는 이제 최신 노트북이라면 신품 가격 30만원대짜리 산다고 해서 못 써먹을 노트북이 오지는 않을 거라는 데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0만원 이하 가격에 셀러론 달린 노트북은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굼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이 노트북 구매를 추천할 근거가 되진 못합니다. 아무리 엘더레이크 N이 쓸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혹은 라이젠 4000번대 르누아르 이상의 노트북 성능에 비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비보북 고는 성능 이외의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만듦새, 포트 구성 등등이 보급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노트북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40만원을 주고 쓸 노트북을 한 대 사라고 한다면 그냥 타이거 레이크나 르누아르 노트북을 중고로 구매하거나 쿠팡 등지에서 재고 특가나 반품 특가를 잘 찾아서 구매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